안녕하세요, 윤정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또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공간으로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민선 7기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해갈지 구청장의 생각과 계획을 들어보는 스토리인 시즌2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하루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종로구를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로에서 첫 삼성구청장이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로구민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받게 된 이유 개인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아마 그동안의 일을 어느 정도 해왔는데 더 잘하라고 네. 아마 다시 한번 뽑아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참으로 중요한 시기죠.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또 우리 지방자치를 잘 알고 또 지역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구청장이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명령으로 알고 또 우리 주민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뽑아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지난 8년 동안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 올린 부분 역시 주민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평가에서 매해 꽤 높은 순위를 나타내셨고요. 또 지난해에는 청렴인으로 선택을 받으셨어요. 청렴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구청장 막 되자마자요. 우리 공직자는 참으로 청렴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네. 공직자의 가장 기본은 청렴이다. 그리고 친절하게 일하는 것이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먼저 청렴과 친절한 속에서 일 잘해야 된다. 이런 일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게 한 몇 년 전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나오더니 2015년도에 아예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네. 참으로 청렴한 우리 종로가 되도록. 이 평가가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전문가 평가 이렇게 많이 복잡한데 네. 그 속에서 모든 분야가 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주 저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청장님은 그 도시 건축 전문가여서 그런지 네.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 12년 전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지셨고 또 그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셨는데요. 왜 이렇게 미세먼지에 집중을 하셨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2006년도에 출마 준비를 하는데 네. 2005년도쯤이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가서 구청장이 뭘 할 건가. 뭐 도시도 어떻게 만들고 뭐도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지만 복지도 잘하겠다 뭐도 잘하겠다 그러는데 첫째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종로가 매연투성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버스에서 매연 새까맣게 나오고요.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이 없고요. 왜? 기본적으로 버스 자체가 몽땅 다 매연 버스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종로는 또 모든 차량들이 다 통과하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는 사람 이상으로 너무 불편한 것은 바로 많은 통과 차량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인데 이걸 어떻게 공기를 좋게 만들 건가 이런 고민을 한 것이죠. 그때 동대문 서대문 막아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런 이제 그런 충격요법을 통해서 도심도 정말 깨끗한 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도심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서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미 갖춰진 인프라 안에서 그 안에서 살면 너무 좋을 텐데 자꾸 공기 좋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변두리 결국 가운데는 공동화 현상과 함께 많은 기관시설은 못 쓰게 되고 노후화 되고요. 네. 결국 그것은 우리 사회적 비용도 크게 지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과 주택이 근접하도록 만드는 직주 근접. 요즘 저녁이면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직장과 주택이 가까웠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면 우선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하는 건 공기를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네. 공약하면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청소 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애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 미세먼지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황사, 꽃가루 이런 얘기만 했었지 미세먼지 네. 얘기는 별로 안 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미세먼지는 점점 더 심해지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를 없애면은 결국 건강한 도시가 될 거다. 건강한 도시가 돼야 사람들이 모여올 거고 또 시내에서 살아도 아무 불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야 도시가 재생되기도 하고 우리 종로가 살맛 나는 종로가 된다 이런 생각에서 미세먼지 없애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2006년 떨어졌어요. 2010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네. 되자마자 저는 물청소 계속 강화하는 거. 새벽 3시부터 아침 새벽에 물청소 합니다. 그것도 얼음 오는 날이나 비 온 날만 빼고요. 날마다 네. 하죠. 물값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닙니다. 물값은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유출수라는 게 하루에 약 17만 네. 톤이 생산이 되는데 이 물들 중에서 거의 2, 3%도 안 됩니다. 사용을 거의 못하고 다 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실내 공기질 측정, 그다음에 옥상의 청소. 왜냐면 옥상에서 먼지 슬쩍 날리면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먼지 많이 마시잖아요. 옥상 청소 열심히 시킨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옥상에서 오히려 텃밭 만들자고 그러고요. 그리고 매연 단속. 그리고 또 뭐 먼지 날 수 있는 많은 데는 전부 쓰레기 다 치우고 거기를 텃밭으로 만들고 또 농사짓기 하면서 그러면서 먼지를 없애는 일을. 그다음에 도로 열심히 청소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먼지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전기차 보급이나 캠페인이나 교육 이렇게 많이 해봤었죠. 결국 그것들이 모아져서 금년 8년 만에 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8년 만에 결과를 보니까요. 이건 환경공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도권 도로 중에서 약 8,000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심한 데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1915예요. 아, 네. 우리 종로는 11인데 너무 심각한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런 도로변에 이런 미세먼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그 오염된 자동차 운행을 줄여주는 거 바로 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종로는 계속해서 그런 아까 사업을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8년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도권 도시 중에서 네. 가장 깨끗한 도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의 공기질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해오셨고 또 그에 대한 결과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또 역사와 문화에 중심을 둔 정책 역시 지난 8년 동안 많이 펼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종로는 당초부터 도시고 문화의 도시죠.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안 좋은 곳, 그다음에 고리타분한 것, 전통 그러면 고리타분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한류 문화의 중심인 종로가 그렇게 잘못 인식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옥, 한복, 네. 그리고 뭐 한국 음식, 한식, 네. 그리고 한글, 그다음에 한지, 한국 종이. 네. 그래서 우리 종로는 5가지 정도를 한류의 중심으로 계속 육성하고 키워나가는 일, 그다음에 계속 발전시키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학로와 같은 또 현대 문화가 있는 그런 종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종로 만들겠다. 또 그걸 통해서 매력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매력 있는 데서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도시가 재생이 되고 네. 결국 지역 경제까지 살아나는 그런 종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로구에 대한 정보를 퀴즈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디어를 보면 지금 5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래, 문화재, 유산, 직업, 해설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종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네. 편하게 풀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유래인데요. 종로라는 지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오래된 그 지명인데요. 정작 이 종로 지명의 유래가 어디서 온 걸까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종로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우리 종로는 바로 종로, 종이 있는 길이다 이 뜻인데요. 바로 그 보신각이 바로 네. 종로 2가 있죠. 그 종루, 종각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요즘 종각이라고 그러는데 네. 옛날에 원래 종루, 지금은 현재 종루입니다. 그게. 종루, 네. 누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종 때문에 종로라 이런 명칭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역사 문화의 도시인 만큼 종로에는 400여 개가 넘는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보도 1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탑골공원 안에 있는 국보 제2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데. 네, 건축가 출신이어서 모를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예, 우리 종묘하고 창덕궁이 있는데요. 종묘는 정말 간결하면서도 웅장한 그런 건물을 통해서 위험 있는 그런 곳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훌륭한 건물이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창덕궁은 궁궐은 옛날에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네모 반듯하게 이게 되게 짓는 것이 되게 궁궐의 형태인데 네. 경복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 창덕궁은 바로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자연 환경을 그대로 잘 이용해서 네. 자연과 가장 조화된 궁궐 건축을 했다 해서 아마 세계 미래유산을 이렇게 네, 맞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 정확하게 창덕궁, 종묘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면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함께 책 속 배경지를 탐방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바로 종로의 이야기꾼 땡땡땡인데요. 종로에서 주로 활동하던 거리의 이야기꾼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우리 근대에만 있었던 것이죠. 또 네. 우리 전기수라고 해서요. 예, 우리 얘기꾼들 얘기를 네. 전기수라 했는데 저도 한번 전기수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요? 어디를 좀 소개를 해주셨나요? 우리 종로문학관에서 했는데 우리 종로의 역사와 또 우리 도시 얘기도 조금 하면서 네. 또 윤동주 문학관까지 제가 한번 안내를 한 일이 있었어요. 네. 주민도 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네. 아무래도 뭐 건축가 출신이시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셨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해설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종로 시각장애인 네. 문화관광 해설사 네. 이건데요. 예, 저희는 이제 뭐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네. 저희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는 어디나 다 가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종로구는 골목길 해설사가 있습니다. 골목길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네. 그냥 해설하는 거예요. 그 빨래 하시다가도 해설할 일 있다고 뭐 얼른 가셔서 이렇게 해설하고 또 집에 오시면 저희 대신 그 일부 비용도 좀 저희들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마을의 역사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하면서 또 방문객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눈에 보여요. 장애인들이 네. 궁궐에 가서도 설명을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거 어떡할 거냐. 그다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할 건가.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나 또 시각장애인에게 네. 해설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일부러 시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좋으니까 아주 궁궐 4대궁 정도 가서 어디라도 가서 네. 이 손으로 만지면서 해설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또 수화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아주 잘 안내되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지난 8년 동안 해오신 일들을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은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부터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민선 7기의 키워드가 사람 중심 명품 도시, 또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로 세우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비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명품 도시 제가 종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명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역사도 있어야 돼, 문화도 있어야 되지만 첫째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거기에 아름다우면 그리고 장인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다면 명품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종로를 상품 만들지 말자, 작품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일해왔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우리 종로는 명품 도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200년 정도 명품 만들자고 한다면 진짜 명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종로구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종로구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데요. 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명 투어리스피케이션 현상이 또 종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내놓고 계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버투어리즘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바로 아까 젠트리피케이션과 네. 함께 같이 엮여져 있는 건데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므로 인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가 상승되고 네. 또 그러면서도 또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네. 또 막상 더 힘들어지고 또 삶의 생활을 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저희도 걱정 많이 하고요.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도 조사도 해보고 또 대안을 내놓기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모여서 같이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아주 그게 정도를 넘었으면은 어떤 관광객의 수의 제한이라든가 시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첫째는 우리 마을인 경우는 특히 이제 북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을 훼손해 버린다면 그리고 주민들이 만약에 안 살고 그게 그냥 뭐 관광지로 바뀌어 버린다면 이것은 원래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못 지키는 꼴이 돼서 그걸 조율을 하고 조정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정하고 조율해서 사람들이 사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이 관광객들의 뭐 시간 제한이나 관광객들의 불편도 감수하면서 주민들의 그 정주권을 좀 지켜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우선은 저희가 청소 잘하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버스 이제 아무래도 좀 조정하는 거 좀 빨리 왔더라도 빨리 나가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화문 일대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이 가운데서 이제 광화문 광장 확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 의견을 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평상시 광화문 광장은 괜찮죠. 네. 근데 광화문 광장을 막고 축제를 할 때 이제 네. 길이 막히죠. 아니면 시위가 있을 때 아무래도 그 교통 통제를 하다 보니 그때 이제 길이 많이 막히는데 근데 지금 광화문 광장을 아예 광장화하고 일부를 차선을 줄이겠다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교통의 체증이 우려돼서 우리 주민들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도 참 걱정이 많고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교통대책을 먼저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라도 발표하신 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역사 보존하고 주민들의 광장을 많이 만들어준 것은 시민들의 광장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교통대책을 먼저 잘 선행해서 교통이 좀 분산되도록 하는 조치도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주민들이 숨통 좀 트여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일요일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막더라도 좀 일부라도 나갈 수 있도록 좌회전 우회전도 많이 허용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광장도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통대책을 좀 이렇게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죠. 저 세금정에서 전부 이 효자동 쪽으로 차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네. 광화문 광장을 통과해서 시내를 분산이 되는데 저는 삼성교 쪽으로 네. 그러면 세금정에서 삼성교 쪽으로 하면 지난번에 평창터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한번 계획을 했었어요. 네. 아마 거기다 터널을 하나 뚫어주면은 아마 교통량이 절반은 분산되지 않을까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분산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에 요즘에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도심이 이제 근본적으로 차량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좀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속도도 이미 50km 늦춰놨습니다만은 그리고 앞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려면 이제 천상 좀 차량은 좀 덜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게 너무 많다. 그 일을 좀 빨리 진행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확장안은 지금 내놓은 거고 그 안에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하면서 이 문제 풀어가겠다라는 저는 말씀. 광화문 광장을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제출한
교통 차선보다도 네. 최소한 한두 차선 더 주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일부러 너무 적게 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주어서 소통이 좀 잘 되게 하면서 광장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선 7기 공약 중에 하나가 자문 밖의 창의 예술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문박 창의예술마을은 이미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시에다가도 건의해서 많이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속에서는 옛날에 가스 충전소를 하려고 한 자리를 제가 문화충전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문화충전소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네. 이제 문화 콤플렉스, 복합 공간으로 바뀌어서 거기는 지금 설계가 다 건축 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곧 착공하게 될 텐데 아마 좋은 평창동의 최고의 문화 공간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종이박물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문화인들의 우리 한 100여 명 이상의 사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인들이 바로 평창동 자문박에 사시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과 또 이 역사와 문화 이것들을 함께 모아서 최고의 자연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예술의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디자인까지도 그 마을의 디자인까지도 네. 최선을 다해서 현대화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이래서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그 마을에 사시는 자문박 문화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네. 지식인들이 함께 마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시 허락된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 들어봤는데요. 청장님, 조금 특이한 이걸 취미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처형물을 직접 또 쳐보시기도 하고 또 이걸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처형무는 원래 남자들의 춤이라고 그래요. 네. 춤춘다고 그러니까 좀 달리 생각. 네. 그리고 1200여 년 전에 기록에 의해서 우리나라 춤이 이렇게 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네. 세계인들이 알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우리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종로구에서 등재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서 궁궐에서 옛날 주로 춤이 추어졌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등록이 됐는데 우리 종로 사람들 춤을 안 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배워보겠다. 그래서 인간문화재 처형무 김용 선생님이 우리 북촌에 사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한번 좀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문화 역사를 좀 보존도 하고 또 계승 발전시키는데 저도 한번 나서보자 해서 하는 거죠. 저 혼자 네. 되겠습니다. 주변 분들 같이 하는 거죠.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좀 할만하시던가요? 우선 요즘 현대인들 뭐 살 뺀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최고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전통 무형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처형무까지 직접 배우시고 계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자연인 김영종으로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인생의 꿈,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건축가입니다. 네. 좋은 건축을 남기고 싶은 것이죠. 네. 물론 우리 또 그런 것을 잘 기록해서 책으로도 남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 종로에서는 그래도 제가 한 15년 전에 이화동 동청사를 한번 제가 설계를 했어요. 네. 그 잘 졌다고 또 칭찬도 받았고요. 그때 도월 선생께서 도월 담서에다 소개까지 해주셨어요. 네네. 한 면을 다 소개해주고요. 지금도 뭐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하면서 그때는 구청장 하기 전이고요. 네. 구청장 하면서 지금 여러 군데를 몇 군데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또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물론 제가 용역을 주어서 만들지만 저는 뭐 네.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작품 되도록 그냥 닥달을 하죠. 네. 그렇지만 또 그런데 정말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공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이제 윤동주 문학관이나 네. 또 마로니에 공원이나 그다음에 무계원이나 또 청운문학도서관, 그다음에 네. 수성동 계곡 같은 데 너무 아름답죠. 네. 그리고 박노수 미술관, 그리고 요새 숭인동에다가도 지금 또 주민들 쉼터를 하나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들이 앞으로 주문갈 주민들을 사랑받으라고 보고요. 특히 마로니에 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미래유산으로 등록이 됐는데요. 네. 3년밖에 안 됐는데 미래유산 등록됐어요. 아마 그 얘기는 그 분위기를 계속 잘 유지해라. 아마 이런 뜻으로 등록된 걸로 등록시켜준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좋은 공간 잘 만들어서 건축가로서 정말 네. 후회되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구청장 이전에 건축가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 공간에 주민들이 많이 모였으면 하는 욕심, 세계인들이 모였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종로구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종로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우리 종로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건가, 특히 건강하게 만들 건가. 건강한 마을은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소득이라든가 또는 세대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하더라도 함께 다 건강하게 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좋은 마을을 만들려면 우선 깨끗하게 유지관리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북한산의 새들이 우리 종로까지 나와서 함께 사람과 같이 사는 그런 생태도시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참으로 꼼꼼하게 네.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작품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도 알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또 친절하게 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구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행복한,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선 7개의 목표가 모두 실현되는 종로구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